이번 시간에는 CAT 1급 2022년 7월 9일 2교시 문제 마지막입니다. 문제 5, 6번입니다. 자, 이 문제 5, 6번 같은 경우는 어렵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뭐 쉬운데 이걸 뭐 어렵다고 얘기해요. 늘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재수없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어렵다라고 이 문제가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물론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재수없죠.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어쨌든 이제 CAT 1급도 이제 현재 ATC 센터, 한국 ATC 센터에서 치러지고 있는 ATC 1급 문제를 이제 KPC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개발한 형태예요. 개발한 형태다 보니까 기본적인 틀은 이제 예전에 ATC 1급이 갖고 있던 틀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는 건 이제 예전에 ATC 1급 같은 경우는 문제은행 방식이다. 하지만 이제 KPC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제 새로운 형상들이 항상 나온다라는 거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문제가 포함하고 있는 형태적인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예전에 ATC 1급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가 어떤 형태냐? 그거는 제 ATC 1급 예제 제일 마지막 거를 풀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그거 풀어보시면, 그 영상 보시면 거기에 있는 요소와 똑같은 요소가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진짜 똑같이 생긴 요소가. 네, 그거예요. 그래서 걔 때문에 아마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 제 ATC 1급 그 영상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그게 어려운 형상은 아니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형상 한번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인 형상은 평면도에 있는 형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울어져 있는 슬롯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반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형상이 97의 높이로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이렇게 돌출이 되고 바닥면을 64도의 각도로 날려버립니다. 네, 날려버리는 형상이 가장 메인이 되는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 형상 안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쪽 반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반대쪽 반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구멍이 뚫린다라는 건데, 저라면 이제 얘든 둘 다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을 그려서 회전으로 형상을 만든 다음에 서브트랙트로 뺄 거다. 여기도 똑같이 서브트랙트로 뺄 거다. 저라면 그럴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는 회전이다. 이 형상은. 이제 제일 어려운 형상은 이제 이거죠. 이거. 아마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저 형상이야. 여기 41도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선의 각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저 부분의 형상이 여기서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애입니다.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 날개 같은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애예요. 이 기울어지는 건데, 여기서 41도면 이 기울어진 면에 저 선이 투영되면 저건 41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찾으려고 하면은 이제 뭐 좌표를 따기 위해서 이제 선들을 이쪽 저쪽 막 그려가지고 이제 저 형상에 있는 실제 각도를 알아내고 막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되게 생각을 해보면, 응용을 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제 그 응용이 안 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것 뿐이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형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기본적인 형태가 평면에 있는 형태니까 평면에서 그리겠죠. 그래서 X라인을 해가지고 한 점을 잡고 수평 수직해서 중심을 잡고요. 그 다음에 서클. 자, 여기다가 원을, 자, 가장 바깥에 있는 큰 원을 그릴 겁니다. 큰 원이니까 R 27이겠네요. 27. 자, 이렇게 큰 원을 그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옵셋 4구요. 그 다음에 옵셋 88. 하고 여기서 서클, 자, 여기서 2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라인
TAN 탄젠트 TAN 탄젠트로 이렇게 없고요. 라인 TAN 탄젠트 TAN 탄젠트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림 여기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기울어져 있는 슬롯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기울어져 있는 슬롯 모양. 자, 그리고 이제 얘를 REG로 합쳐주고요. 조인으로 합쳐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97만큼 돌출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각으로 돌리고, 자, EXT, 엔터. 여기 잡고, 엔터. 자, 97. 만큼 돌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요 아래쪽을, 이 경사로 날려주면 되는 거죠. 이 경사로. 우측에서 봤을 때. 우측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이 경사로 요 끝점에서 이제 이렇게 경사로 여기가 64도가 되게 사선으로 잘라주면 여기를 잘라서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 슬라이스로 처리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근데 이제 저기를 치기 전에 저는 이제 아마 요 안쪽에 파줘야 되는 구멍들에 대한 형태를 정의할 겁니다. 치기 전에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거죠.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절반을 그려서 해주는 거니까 일단은 UCS는 정면이 UCS가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절반을 그리고 할까? 그냥 돌출로만 끝낼까요? 원 그리고? 원 그리고 돌출로 하나는 가능하고 하나는 좀 어렵겠네. 조금 애매한 감이 있네요. 이쪽 거는 그렇게 안 되고 어차피 반을 그려야 될 것 같고 이쪽 거는 뭐 돌출만 가지고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따로따로 작업을 해볼까요? 뭐 여기서 가능한 방식 하고 이제 여기서 가능한 방식.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원의 직경은 모릅니다. 요 원의 반지름은 몰라요. 아래쪽에 있는 큰 원의 반지름은 몰라요. 여기도 안 써있죠. 여기하고 같은 거 아니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겠죠? 왜냐면 각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적용되는 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그건 오산이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얘보다 좀 편한 게 돌출만 가지고도 처리가 돼요. 저걸 제가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서클을 그냥 그릴게요. UCS 안 바꾸고 서클 아무데나 서클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잡고 서클 이제 여기 작은 원의 지름은 나와 있습니다. 작은 원의 지름은 13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작은 원의 지름은 13입니다. 왜냐면 2-R13이잖아요. 요 원이나 요 원은 13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3인데 일단 13 반지름 13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돌출돼요. EXT 돌출하는데 테이퍼 각도를 주면 됩니다. 테이퍼 T 테이퍼 각도인데 이게 바깥으로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42니까 21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으로 돌출하는 거리가 21mm입니다. 21mm. 마이너스 21을 해야 되는데 제가 21을 했네요. 마이너스 21 아래쪽인데. 자, 다시 할게요. 자, 잘 보셔야 돼요.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서클 잡고 반지름이 21, 21이 아니라 13이고요. 자, EXT를 해주고 선택하고 엔터. 자, 테이퍼 값이 마이너스 21 엔터. 자,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지금 Z축이 좀 위로가 있죠. 위로가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가 2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윗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일단은 개념이 이렇죠. 요 원을 그렸고요. 이 원을 이 아래쪽 방향, 마이너스 21 방향으로 돌출을 해주는데, 9배각, 이 각을, 요 각을 얼마를 줬어요? 21, 마이너스 21. 왜냐면 플러스 값을 주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각이 되니까, 마이너스 21을 준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1이니까 이제 양쪽으로 하면 42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가능해요. 그럼 요렇게까지 되고 나면, 요 반대쪽,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그냥 프레스 해주면 돼요. PRE, SS, PU, LL. 해가지고 바닥면 갖다 대고 클릭한 다음에 뭐예요? 쭉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그냥 길게 뽑으시면 돼요. 길게. 충분히 길게.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 놓고 얘를 어떻게 해요? move.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가 이 원의 중심점을 여기 이 원의 중심점에다가 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서브트랙트로 빼면 되는 거죠. 지금 서브트랙트로 안 뺄 겁니다. 지금 안 뺄 거고. 근데 하지만 이제 반대쪽은 그게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되려면 여기도 이게 길이가 나와야 돼요. 이 돌출 길이. 그러니까 한 원의 지름이 나오고 돌출이 나와 있는데 얘는 요 바깥 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습니다. 21이라고. 요 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처리가 안 돼요. 테이퍼 9배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9배각 가지고 이제 전진해주는 전진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거리를 아는 게 아니라 요 안쪽 원의 반지름이 13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되면 저거는 우리가 이제 차라리 저걸 그려주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한번 그려보면 UCS부터 바꿔야겠죠. UCS 엔터. 자, 빈 곳 하나 찍고 그 다음에 X축은 이쪽이 아니라 X축이 마음대로 안 잡히네요. 자, 직교를 꺼서 이제 극좌표로 추적으로 바꿀게요. F10 눌러서 X축을 이쪽으로 잡고 그 다음에 Y축을 저 위로 잡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면이 XY 평면이 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주느냐? 화면을 좀 돌려서 다시 직교를 켜고 F8을 눌러서 라인. 자, 여기 중심점에서 요 위쪽에 중심점까지 이렇게 이어서 그려주고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당겨주는데 위쪽이 큰 원이에요. 위쪽이 큰 원의 반지름이 21이잖아요. 이쪽으로 21만큼 가줍니다. 그리고 ESC 눌러서 명령 끝낸 다음에 다시 라인을 실행하고 아래쪽에 있는 끝점에서 이쪽으로 13mm. 안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 13mm잖아요. 13mm를 와줍니다. 그리고 얘를 위로 쭉 길게 빼요.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뭐냐, 여기서 이제 68도의 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68도니까 반 나누면 34도죠. 그러면 여기서 XL 앵글 R 참조 R 여기 수직선으로부터 이쪽이니까 시계 방향이네요.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34도 기울어진 선을 만든 다음에 그걸 여기 끝에다가 딱 놔줍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 트림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절반을 그린 거예요. 이거를 R이 G로 합쳐주고요. 그 다음에 R이 V로 선택해서 여기 가운데를 축으로 360도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구멍을 파줄 형상이 만들어졌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걸 여기서 파면 안 돼요.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은 요거 만들고 바로 팝니다. 파면 아예 안 되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파고 나면은 이제 이쪽 날개 쪽 정리할 때 피곤해져요. 왜냐면 저 파진 부분들을 다 피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곤해져요. 그래서 얘는 관건이 뭐냐면 이 날개 쪽을 만들고 날개 쪽을 먼저 합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구멍들을 뚫어주는 게 편해요. 작업을 그렇게 생각해주는 게 편해요. 작업에 순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순서를 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날개 쪽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해주는 게 이 64도 경사로 여기를 날려주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UCS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자, UCS 엔터 두 번 치고, 자, 우측면이 UCS XY 평면으로 바뀌어야 돼. 왜냐면 각도가 우측면에 있잖아요. 좀 편하게 작업을 하려면 여기서 이제 라이트 우측을 딱 클릭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UCS 치고 뷰 쳐주셔도 돼요. 그러면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UCS 가지고 좀 장난을 치는 걸 좋아하죠. 이제 우측면을 치고 이제 뷰를 치게 되면 우측면을 선택하고 뷰를 치게 선택을 뷰를 UCS 들어가서 뷰를 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0도로 돼요. 요 축이 0도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죠. 그 다음에 이 축이 Y축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 각을 그대로 써먹으려면 이 축, 요 위쪽 축이 X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축이 Y축이 되는 쪽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UCS 엔터. 자, 여기서 그냥 자, 직교 끄고 F8 아무데나 클릭해서 이렇게 놓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F8 직교 키고, 자,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X축, 그 다음에 거기서 이쪽 기존의 이제 Z축의 Y축의 반대 방향이죠. 마이너스 Y축 쪽으로 가는 게 Y축. 이렇게 되면 이 64도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톱 쪽을 볼게요. 톱 쪽. 화면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보려면 이제 한 번 더 돌려줘야죠. 여기 롤로 한번 이렇게 돌려줘야죠.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있는 요 끝점. 요 끝점에서 이렇게 잘라야 돼. 64로. 그렇죠? 그러면 그 끝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잡아야 되니까 화면을 좀 이렇게 돌릴게요. 자, 여기서 자, 슬라이스를 합니다. SL 엔터. 자, 얘를 썰 겁니다. 지금 UCS는 맞춘 상태니까 2점 슬라이스로 돼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있는 4분점. 자, 여기 4분점. 이 호에 있는 지금 UCS상의 요 4분점이 가장 요 끝점이에요. 요 4분점에서 자, 골뱅이 들어가겠죠. 골뱅이. 선의 길이는 1이면 되고, 각도 해서 64를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왜? 저걸 그대로 입력하기 위해서 제가 UCS를 조작을 했죠. 저거 기준에 맞춰서 64를 그대로 입력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어디를 남길 거냐? 위쪽을 남길 겁니다. 자, 이렇게 잘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딱 바라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64도 각도로 딱 잘려 있다. 그렇죠? 이거 잘라주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잘렸으니까 이제 요 평면을 이용해서 요 이제 날개 형상을 그려주는데, 날개를 그릴 때는 어디다 그려주는 게 좋냐면 요 평면에다 그려주는 게 좋아요. 요 평면에다. 그래서 요 평면에다 그려주고 나서 이제 요렇게 돌출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돌출해주면 되는데, 어디까지 돌출해야 되는지 일단 좀 애매해요. 어디까지 돌출해야 되는지는 애매하는데, 한 여기 요 4분점 있는 데까지만 돌출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불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커트로 잘라내주면 되거든요. 커팅해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돌출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뭘 그려줄 거냐면, 우측면에 보이는 이제 요 형상을, 그렇죠? 요 형상을 여기까지 중심선까지 이렇게 요 형상을 요 면에다가 딱 그려줄 거예요. 요 위치에다가. 자, 이제 그렇게 그려줘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자, 여기서 보면 일단은 요 제일 바닥 쪽에 거리가 필요해요. 바닥 쪽에 위치가 필요해서 라인 해가지고 여기 4분점을 잡아가지고 이걸 어느 쪽으로 빼주냐면, 지금 여기 Z축 방향으로 쭉 길게 빼줘요. 그걸 길게 빼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해주냐면, 이제는 여기 4분 있죠. 요 4분. 요 4분이 어딨냐면, 라인 해가지고 이제 여기 갖다 대시면 여기 4분점 잡혀요. 요 4분이에요. 요 4분에서 어떻게 해주느냐? PER, 퍼펜디큘러로 여기까지 옵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따왔던 요 선까지 와요. 선까지 오면 이거를 제가 여기서 딱 바로 보면 지금 선이 안 보이죠. 전혀. 추가로 선을 제가 2개 그렸는데 전혀 안 보이죠. 왜냐면 한 선은 요 경사에 딱 겹쳐 있고 한 선은 여기 점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살짝 움직여 보면 그 선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 선이 그 경사에 겹쳐 있는 거고 이게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딱 맞게 그려진 거예요. 지금 요 상태로 딱 맞게 그려진 거니까 요걸 믿고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여기서 24 갔을 때 끝나는 점, 24 옵셋이 됐을 때 끝나는 점이 여기 딱 만나야 되는데 그 점을 하려면 여기 만나는 요 점에서 Y축으로 수직하게 올리셔야 돼요. Y축이 아니라 지금 X축이죠. X축으로 수직하게 이렇게 올려야 돼요. 올리고 옵셋 24. 자, 이 선을 옵셋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이 선은 어디서 끝나냐? 트림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이 선인데서 이 선이 뭐냐면 지금 요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하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라인 여기서 요 끝점에서 잘라서 정리한 끝점에서 PER 퍼펜디큘러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트림 해서 이제 여기를 잘라 주시면 요 아랫부분 형상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지워줄게요. 이렇게 이 두 선은 이제 필요 없어요. 지워주면 돼요.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좀 짧아요. 여기가 요 4분까지 마저 와야 되거든요. 옵셋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짧은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4분에 해당하는 데서 라인을 그어줍니다. 여기 4분에서 다시 X축 방향으로 쭉 길게, 충분히 길게. 일단은 선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길게 뽑아주세요. 이렇게 길게 뽑아주고. 자, 그 다음에 필렛, F. 자, 이 선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Shift 키 누르고 이 선을 선택해서 두 선이 딱 뾰족한 모서리를 갖고 끝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이 형상이 작성이 된 거예요. 자, 이 형상이 작성이 됐으면 이제 요거는 REG로 합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영상을 합쳐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돌출해 줍니다. EXT. 자, 선택하고 엔터. 자, 어디까지 돌출하느냐? 제가 말한 대로 여기 4분까지. 요 아래쪽 4분. 여기 보시면 요 아래쪽 4분까지 딱 돌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톱에서 딱 보면 이렇게 됐죠. 아래쪽 4분까지 딱 돌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거를 이제 복잡하니까 VS 컨셉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막 삐져나고 난리 났어요. 삐져나고 난리 났는데 이제 이쪽으로 삐져나가는 건 없어야 돼요. 이제 이 형상에서 요 슬롯을 기준으로 이제 좀 삐져나가는 게 이제 반대쪽으로 삐져나가는 거 제어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슬롯에 지금 돌출된 형상이 요 슬롯의 정중앙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럼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만들어진 형상을 이 슬롯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이 선으로 이쪽을 잘라버리면 돼.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다시 VS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UCS는 원래대로 돌릴게요. UCS 엔터. 원래대로 돌리고 톱에서 볼게요. 톱에서 보면 지금 요렇게 해서 이제 이쪽이 막 튀어나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 원의 중앙에서 이 원의 중앙까지 여기 삐져나간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라내버려야 돼. 불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내려면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슬라이스 해주면 되는데 이건 간단해요. UCS 원래대로 돌렸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평면도 쪽에서 나오는 사선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 SL 하고 자, 얘 선택하고 엔터. 원래대로 돌렸으면 2점 슬라이스로 하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 있는 원의 중심점에서 여기 있는 원의 중심점을 있는 선으로 자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남기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톱에서 볼게요. 제가 말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정중앙을 기준으로 이쪽이 다 잘려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 얘를 일단은 지금 평면에서 요 41도인 이 선 있죠. 이 선으로 이쪽을 다 날려버리면 돼요. 싹 다 날려버리면 돼요. 여기서 22만큼 온 지점, 22만큼 온 지점에서 저 41도 되는 이 선으로 여기를 다 잘라버리면 된다. 그렇죠. 그럼 이거 그냥 슬라이스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일 떨어진 거리 와가지고 슬라이스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주느냐? 라인. 좀 구분이 좀 가게 작업을 할게요. 여러분들 식별하기 편하게. 이제 수직선 하나 그리고 옵셋으로 22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턱 눌러서 화면 좀 돌려줄게요. 롤로. 똑같은 방향으로. 자, 그럼 이제 2점이 잡혔어요. 2점이 잡혔으니까 여기서 41.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UCS 제어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41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UCS를 제어하지 않을게요. 제어하지 않고 계산을 해가지고 할게요. 요게 41이니까 내가 필요한 각도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가 0도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여기가 0도예요. 요게 41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이에요. 거기에 41을 더 갔어요. 플러스 얼마? 41이에요. 얼마예요? 131이에요. 대신에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131도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31도예요. 자, 그거 생각하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SL. 자, 선택하고요. 얘 슬라이스 할 겁니다. 엔터. 그 다음에 얘는 2점 슬라이스 하면 되니까 바로 이제 2점을 찍을 거예요. 2점을 찍고 골뱅이. 선의 길이는 1mm면 돼요. 각도 아까 얘기했죠. 마이너스 131. 왜? 90 플러스 41이에요. 그리고 방향은 시계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131. 자,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남겨요? 여기를 남겨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ATC 1급 제 마지막 예제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돼야죠. 왜냐면 지금 이 선을 가지고, 요 각도를 가진 선을 가지고 어떻게 쳤냐면, 지금까지 작업을 한 거는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그 선을 가지고. 이 선을 가지고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근데 이 형상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각도를 이 사선을 가지고 어떻게 자른 거냐면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되느냐? 이 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자르는 행위를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이건 뭘로 해줄 수 있냐? 3점 슬라이스 해줄 수 있어. 3점 슬라이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번 슬라이스가 더 들어갑니다. 화면을 좀 돌릴게요. 저 부분이 보이도록. 요 부분, 요 날개 부분이 보이도록. 자, 요 앞에 있는 요 선을 가지고 자르는데 단 여기가 이렇게 직각, 여기랑 직각을 이루게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러면은 3점 슬라이스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이 갖고 있는 점은 모두 갖고 있으니까 이 점도 갖고 있고 이 점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점을 가지면 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SL. 자, 엔터. 자, 얘를 선택하고 엔터. 자, 이번엔 3점 슬라이스니까 엔터를 한번 더 쳐줘요. 자, 그리고 이 선이 가지고 있는, 여기 끝에 선이 갖고 있는 이제 이쪽 끝점. 그 다음에 이쪽 끝점. 그쵸? 아, 잘못 찍었네요. 요렇게 찍으면 좀 곤란하고, 곤란하진 않겠다. 곤란하진 않은데, 어쨌든 좀 그렇고, 다시 할게요. SL. 자, 이게 요쪽을 먼저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식별하게, 엔터. 자, 3점이니까 엔터 한번 더 치고, 자, 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수직하게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PER, 퍼펜디큘라. 입력하고, 엔터. 자, 여기 직각이 되게 이렇게 오겠다. 그리고 어딜 남길 거다? 여기를 남길 거다. 그럼 요 선이 딱 잘리는 순간 각도가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톱을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직하게 내려오죠. 지금 수직하게 내려오는 이 상태죠. 이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작업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작업 다 끝났고,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얘네들을 먼저 빼면 안 된다는 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서브트랙트 SU 만약에 얘에서 날개를 작업 안 하고 얘랑 얘를 먼저 뺐어요. 자, 이 상태로 VS
컨셉으로 바꿔볼게요. VS 비주얼 스타일을 컨셉으로. 자, 구멍이 뚫렸죠? 뚫렸는데 이 상태로 제가 화면을 돌려보면은 지금 요 날개 때문에 들어와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해놓고 저거 순서를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 안 된대. 그래서 여기 원 그려가지고 다시 또 뚫어준다든가 아니면 프레스 플로 다시 뚫어준다든가 그 작업이 추가가 돼요. 여기가 추가가 되니까 이렇게 막혀버린다고. 반대쪽은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그 반대쪽까지 얘가 침범을 하지 않으니까 반대쪽은 먼저 뚫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자, 컨트롤 Z로 돌릴게요. 컨트롤 Z, Z, Z. 자, 컨트롤 Z. 자, 여기서 서브트랙트 뺐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먼저 UNI로 유니온으로 얘랑 얘를 먼저 합쳐요. 먼저 합치고 난 다음에 SU 서브트랙트로 자, 여기서 얘랑 얘를 엔터 빼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되면 VS 컨셉. 자, 이렇게 했을 때 저 안쪽이 채워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작업을 추가적으로 더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VS 2D 와이어프레임 바꿔주고요. 이제 형상 작성은 다 완료가 됐어요. 자, 톱에서 이제 요 모서리를 클릭하고 이제 등각으로 바꿔주고요. 이제 3D 폴리라인 3P 해주고 여기 4분점이겠네요. 여기 4분점 잡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여기는 요 모서리.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요 모서리네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LI. 정답부터 먼저 띄워야겠죠? LI. 자꾸 오타가 나네요. LI.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115.3232. 115.3232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륨. VOLUME 볼륨.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456063 2936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요건 좀 시간이 좀 걸렸네요. 설명하면서 30분 넘게 걸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혼자 작업을 하면 이것도 30분까지 걸릴 문제는 아니고요. 한 10분 정도면 풀리는 문제예요.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도형의 특징이라든가 이제 입체적으로 어떻게 생긴 거다. 저걸 이제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해주면 된다. 뭐 그런 개념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이제 이 문제 자체는 일단 일반적인 난이도에 비해선 좀 상향화되어 있는 난이도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로 2022년 7월 9일 CAT 1급 2교시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